안녕하세요. 전문 해석학의 황원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귀한 우리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도 좀 바뀌었죠? 분위기도 좀 다를 겁니다. 보통 때하고. 제가 4년 동안 동국대학교에서 베당카 조티샤 전문 해석학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저는 살기로는 한국에 살지 않고 인도에 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오더라도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중에서 3년은 한 2개월 정도 한국에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로 돌아갔었죠. 그 작년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동국대학교 강의하는데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인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한국에 본의 아니게 죽게 됐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이산가족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덕분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2개월씩 가르치는 것을 1년 동안에 쭉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랄까요?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1년 동안 이 공부를 좀 깊게 공부를 하신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그 다음 제3자적인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 1년 동안 들어보고 이 전문해서가 인도 점성학이 어떻는지 한번 그런 귀한 시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하고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를 소개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사실 저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KBS에서 벌써 한 26년째 재직 중에 있고요. 원래 제가 하는 일하고서는 상관없이 제가 이제 인문학에 관심이 사실 많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동국대 이제 교직원으로 있는 처남이 권유를 했어요. 동국대학교 그 친척이 동국대 근무하고 계시죠? 네, 우리 집안이 동국대 출신 한 7, 8명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늦음하게 한 2013년도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다문화 연구 전공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딱히 무슨 그때 가서 박사 논문을 적으셨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가 워낙 좋아가지고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그 하게 된 어떤 동기도 제가 이제 회사 사내 동호회에 동양고전 강독회라는 동양철학 공부하는 동호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한 6년 가까이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셨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6년이라는 세월이 사서, 그러니까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주역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공부가. 괜찮죠. 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보통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이 교수분들은 대부분 이 서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의 지식하고 이 서양 철학의 지식들이 어떤 하나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동서양 철학의 어떤 비교점이나 공통점, 차이점들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논문까지 굳이 쓸 생각은 없었는데, 이것이 제 생각들을 한번 종합해서 이거 박사 논문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나중에 욕심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그 인식론이라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그 논문
그 제목이 인식론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기반한 동서양의 인식론 비교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논문 심사를 했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했고요. 그런 주제가 사실 이게 찾아보시면 없어요. 이 동서양 철학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나중에 논문 통과할 때도 상당히 좀 칭찬을 많이 받았고 책도 한번 써보셔라. 주제가 참 넓고 방대하다. 그런 왜냐하면 이 서양과 동양 그 철학의 인식론이니까 뭐 굉장히 방대할 수밖에. 책도 엄청나게 읽었고 좀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제가 이제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좋아 안 하는 일 이거 시켰다가는 누가 때려 패도 못하는 그런 예.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좀 남아서 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 과목 이런 거 다 채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철학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동국대 불교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불교 철학을 또 한 학기 또 공부를 했어요. 와.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평상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뭐 원 없이 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저는 굉장히 학교를 재밌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호기심이 결국은 또 이제 동양 철학을 넘어서니까 사주 명리학까지 이제 또 왜냐면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 계시는 미래융합원에 그 동국대가 사주 명리학이 좀 유명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것도 한 학기 또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아 재밌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공부하신 것이 그 KBS의 그 동양 그 어떤 철학 그 강독회 거기에서 한 6년 공부하셨고 그리고 또 박사 공부하시면서 박사 논문 인식론 논문도 적으시고 그러니까 대학교 그 강의도 박사 공부 과정도 마치셨고 또한 또 불교 철학도 동국대에서 강의를 들으셨고 네. 자, 이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결국은 이제 역학적으로 가셨어요. 예, 사주 명리학이 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이게. 예, 왜냐면 이게 사주 명리학이 예, 완전히 예. 주역의 바탕을 두고 있더만요, 이게.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게 생소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재밌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공부에 좀 빠지고 있을 참에 네. 그 황 교수님의 천문 해석학을 제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고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대학이면 박사 예, 박사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예. 이 공부를 했어요. 교수님 공부를 먼저 하셨더라고. 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냐면 저보다 논문을 먼저 썼거든요. 아, 예, 1년 예. 먼저 쓰고 예. 이분도 사주 명리학도 공부해보고 교수님 천문 해석 이분도 이제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문 해석학을 이분이 나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아, 이게 이러한데 우리 배 박사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잘 맞다는 즉성이 예,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싸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이 공부를 한번 방향을 돌리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제가 이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게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학문의 어떤 그 궁극적인 뿌리 있잖아요. 이 뿌리하고 이게 뭔가가 이 뿌리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너무 이게 주관적인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좋아요. 뭐 주관적이고 어렵게 설명하면 잘 맞기라도 해야지. 이게 해석 방법이 완전히 구려요. 이게 구리다 못해 이런 그러니까 그게 해석 방법이 중세시대 해석 방법인데 이게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리학에 살만 한 100개가 넘는 걸 알고 죽일 살자예요. 이게 살자입니다, 사실은. 아니 현대 이 살이라는 개념이 이거 현대에 맞긴 하며 그 다음에 이 풀이 방식이 말이죠. 완전히 그 관계로만 수쳐 이게 풀이를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 증손자, 할아버지, 손자, 남편 이게 시대에 정말 안 맞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천문 해석학을 알게 되고 그 원리와 배경을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런 그 사주 명리학에 대한 좀 약간 뭐랄까요, 좀 그 어떤 그런 학문적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환멸을 좀 느끼고 너무 주관적이다 해서 그런 찰나에 박사 공부를 같이 했던 그 동기께서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나름대로 강의 들어오기 이전에 좀 공부를 찾아보셨네, 그죠? 그래서 그 교재도 제가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봤어요, 사실 황 교수님.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다 못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저히 이건 읽을 수 있는지. 아니 제가 책을 아주 쉽게 읽는다고 들었는데 박사 과정까지 박사 학위까지 받으시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게 지식이 너무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천문 해석학이 그러니까 서양 점성학, 그러니까 점성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중에서 점성학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서양 점성학 책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의외로 또 거기에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보니까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 공부를 소개해 주셨던 선배분이 하는 말이 천체 공부를 좀 하면 도움이 된다. 맞아요. 좋은 아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배웠던 그 지식하고 책을 다시 사가지고 태양계와 행성의 운동과 천체에 관한 것을 좀 공부를 했어요. 미리 공부하셨어요. 미리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강의가 시작됐을 때 들으니까 확실히 그 미리 조언해 줬던 분이 굉장히 그 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공부가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너무 이 안에 철학이 깊어. 철학이? 제가 알고 있는 약간의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이 뭔가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명리학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명리학은 철학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그건 기륭 화복만 있는 거지 철학은 없는 학문이거든요. 명리학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져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제가 이제 매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인도 점성학이구나. 이 천문 해석이라는 게 요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또 인도 점성학에 관한 책도 막 찾아보고 했더니 시중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키가 있긴 있는데 도저히 이건 좀 알 수 없는 지식의 나열식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근데 이분은 도대체 황 교수님은 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면서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 공부 자체가 현지인, 그것도 이제 그 인도 계급사의 이 브라민이 아니면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 학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살아온 인생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파란만장하고 이 다이나믹한 인생의 이 굴곡진 여정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교수님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뭘 느꼈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공부는 이분 말고는 당분간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이 공부네, 이 학문이네. 그렇다면 잘 됐다. 이분이 여기 우리나라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이걸 한 자라도 더 배워보자. 라고 해서 죽자 살자 지금 여기까지 매달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벌써 논문을 쓴 지가 저도 몇 년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가 눈 뻘게 충혈돼 가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공부가 어쨌든 저한테 잘 맞습니다. 적성해요. 그렇구나.
그래요. 지금 뭐 우리 배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그 어떤 쭉 들어보면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스스로 그 전에 이 제가 강의하기 전에 스스로 공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스로 공부한 거하고 직접 동국대학교에서 저한테서 직접적으로 수강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어떤 건지 아마 우리 이 구독자들께서도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처럼 그냥 뭐 이렇게 뭐 점성학이나 점성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온 그런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저는 또 평상시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공부가 된 것보다 어떠한 학문을 받아들이는 그 인식 체계, 막 그 네. 논문도 인식론을 네. 적으신 것처럼 공부도 하고 책을 많이 읽으셨고 논문도 적었기 때문에 학문을 받아들이는 인식 체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분하고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것을 제가 저는 취미라고 하는데 공부가 조금 특이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취미를 하시는 분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공부를 이게 다양하게 더 깊이한 넓이로 비교하기에는 아마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게 무턱대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공부인지 안 해야 될 공부인지를 먼저 이게 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저는 한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공부하기 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예. 그 미리 예습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준비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막상 이제 내가 나름대로는 철저히 준비한다고 공부를 이제 대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공부하고 효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텍스트를 암기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단순 암기는. 그런데 그러한 혼자 공부하면서 이 사소한 부족한 것들이 이게 막상 대면 강의를 해서 단순한 질문과 응답으로 그 궁금증이 쫙 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하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점성학인데 인도 점성학과 서양 장성학의 그런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글로 말로 표현 못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약간 감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예. 중요하죠. 예, 그런 것 그게 사실은 가장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학문이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학이든 그 물리든 결국은 물리학을 깊게 공부하면 철학이라든지 글로 표현 못하는 어떤 그런 직감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이런 철학이나 인문은 더 심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큰 차이점을 보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차트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그 행성의 힘이 세기, 하우스의 장단점, 행성의 장단점이 그 행성의 힘의 세계로 판단해 갖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글로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들어갖고는 이게 그 사람마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공부에도 그러면은 뭐 딱히 뭐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요령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항상 강의하실 때 그 항상 꼭 외워야 되는 일방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지루하긴 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제가 네. 포인트 집어주는 거 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수학을 푼다고 가정할 때, 예? 이게 그 수학이 어떤 공식에서 답은 나오지만은 어떤 수학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에 있어서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한 변수들을 최대한 많이 참작하는 사람이 정답에 가깝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대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변수들을 알아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질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충족되지가 않아요. 아.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만 보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방적인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세세한 것까지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알고 가니까 굉장히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해의 속도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쨌든 이 기회에 교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뭐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의 시간에 뭐 반이 다 제 질문이었으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좀 놀란 것이 지금 말씀 중에 그 포인트 핵심을 제가 왜 짚었는지 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제가 이런 생각 못 했거든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른 그런 세세한 질문이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차트만 보고 분석만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몰랐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뭐 하는 직업이나 또 뭐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미세한 것까지 이런 우리 대면 강의로 통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었다는 제가 이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 되게 좋은 점이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대면 강의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오늘 처음 생각해보고 처음 또 듣습니다. 아. 삼자된 입장에서 제가 네.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느낌을 들으냐면 이 차트풀이 공부가 약간 그 차트풀이에 대한 풀이를 통해서 해석이 나오는 과정이 약간 무슨 도제식의 비법 전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인도에서는 사실 베단카 조티샤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정말 바른 제자들을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사람만 도제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뭐 베단카 조티샤뿐만 아니라 인도의 종교, 인도의 철학, 뭐 인도의 그런 영적 수행 뭐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다 돼가 그게 뭐 도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인도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네, 아마 그래서 그런 인도가 그렇고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마 유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저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수님 유튜브도 이제 어느 정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이제 주된 이유가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라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 독학이나 무한한 개인의 시간을 막 투자한다고 비례해서 이게 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대로 배운 사람 밑에서 제대로 공부하지를 않는다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미로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주저앉거나 아니면 미로 옆탕구리 구멍을 뚫어서 내 방식대로 문 만들고 거기다 이게 여기가 문이야 해버리면 돼요. 이게 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기회에 하나라도 교수님의 노하우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해갖고 사실 교수님께서 좀 질리실 만도 한데 아주 그냥 거의 진을 제가 뺐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수님께서 했던 10배의 인도에서의 그 노력을 10분의 1로 줄여서 저는 배운 것 같아요. 그것을.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나와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배운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또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또 5분의 1로 줄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좀 실력이 좀 늘어가면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영어 원서 책들을 좀 시간 나름대로 예, 깊게 있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제가 이 비유를 드리냐면은 네. 이 책들을 보니까요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인도 점성학이 학문의 뿌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과 종류가 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미로라는 표현을 쓴 게 아주 적당한 표현입니다. 자,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누군가가 처음 접하는 미로 입구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미로를 잘 아는 사람의 안내자의 도움이 있다면은 그 친구는 미로를 거쳐서 출구까지 쉽게 아마 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 그 미로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전혀 낯선 미로의 입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뭐 언제 다 뒤지다 보면 뭐 출구 나오겠지. 라고 들어선다면은 착각해. 이 미로는 이 천문 해석학이라는 미로는 차원이 다른 미로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미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대한 숲이죠. 거대한 예. 숲의 정글 속에 갇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미로의 안내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그 미로의 입구에 나는 거기를 통과해서 가봤어.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거 하고 누가 입구에서 그 조언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비록 혼자 가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제가 안내자는 되지 못할 망정 최소한 그 미로를 통과해 본 사람의 경험은 제가 얘기해 주실 텐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직접 혼자서 공부하는 거하고 직접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공부하시면서 뭐 가족이나 주위 분들한테 이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은 어땠었습니까? 배우고 나신데 직접 한번 차트 직접 적용하고 시상 사람들하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공부의 이 동기 자체가 뭘 막 문명을 보거나 뭐 이런 건 사실 그렇게 딱히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그 운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운명이 굴곡져. 그래서 관심이 많아. 예, 우리 같이 운명이 조금 평탄한 사람들은요, 딱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조직 속에서 네. 뭐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건 되게 그것도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큰 운명이야. 그래 봐라 영향을 하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운명에 관심 있는 분은 한 방 맞아본 운명이야 심하게 맞아본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주위에는 네. 그닥 운명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이분들이 접하는 운명학이라는 것은 되게 동양의 사주명리학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최근에 이제 서양 점성학이 좀 나와서 또 타로 붐을 타고 이제 타로는 사실 운명학은 아니고 그냥 점 보는 거고. 근데 요새 또 타로가 열풍이에요.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운명학이라는 게 되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사주인데
그 사주를 봐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게 얘기를 하는지. 그게 근데 인도 점성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문 해석학은 디테일해요. 이게 너무 디테일해. 디테일해도 어디 적당히 디테일해야지. 이게 너무 디테일하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해 준 사람도 야, 이거 정말 이게 맞긴 할 걸까? 이게 걱정이 앞서요. 너무 디테일하고 해서 차트대로 풀어줬는데 네. 그 듣는 사람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진짜 이 푸는 그 배 박사님 입장에서도 좀 그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예. 진짜 맞을까 안 맞을까. 예. 이게 구조 원리가요. 이 사주 명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달라가지고 얘는 뭐 이것은 뭐 사람이라도 뭐 남편이라도 뭐 남편 따로 연애 따로 뭐 전부 하우스가 따로 있고 우리는 뭐 사주 명리 뭐 남자복 뭐 남편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지. 듣는 사람도 헷갈려하고 야, 얘기해 준 사람도 이걸 디테일하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첫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고 그렇지만 그대로 이제 풀어줬을 거 사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해. 그래서 그 풀어주고 나중에 근데 이게 왜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느냐면요. 일단 본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본인의 현재 존재,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들을 이 차트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분석을 해주면 다 깜짝 놀라게 맞대는 거야.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미래도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차트를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 사람 과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있는 대로만 얘기했는데 본인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 거기 미래도 있는데? 그럼 1년 배우셔가지고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한번 이 차트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시면서 1년 동안 한 2, 30명 본 것 같아요. 최소한. 네, 직접 공부한 거 말고 이거 차트 갖고 이렇게 제가 상담한. 상담하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돈 받고 상담하셨어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것은 제가 이제 돈 받을 없는 상황이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그 선무당이 뭐 돈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는 사실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듣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힐링이 됐다는 거야. 힐링이. 그 왜 힐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힐링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게 너무 맞아. 그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본질을 얘기해 줘.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 나를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너에게는 어느 날 어느 때 이런 어려움이 좀 닥쳐. 그런데 괜찮아. 우산만 잘 준비해 갖고 가면 비 많이 안 맞아.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때는 해가 짱 떠. 그때는 우산 집어 던지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넌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는 그렇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또 주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 사회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 공부도 좀 하셨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직장이 KBS이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배우시니까 좀 객관적인 시야, 막 그렇게 막 누가 맞대서 우 따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그 시야로 세상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 30명을 풀어보니까 그 피드백이 이렇다는 건 맞습니다. 예.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 1년 동안 하면서 진짜 많이 풀으셨어요. 교수님은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제대로 맞았구나.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있어요.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저와 제 가족들 것을 풀어. 아, 그럼 좋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영상이 벌써 지금 뭐 한 30몇 분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 꼭지는 요까지 이제 요 꼭지 요 마무리하고 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 다음 꼭지에서 또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오늘 뭐 강의가 아니네. 오늘 시청하신다고 어쨌든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